오늘의 사연은 이탈리아에서 한국을 방문한 한 젊은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청취자분들은 밖에서 일을 볼 때 내 짐을 자리에 그냥 두고 일어나 잠시 어딘가를 다녀와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같은 행동은 미친 짓으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낯선 땅.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면서 치안과 소매치기를 너무도 두려워했던 한 이탈리아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머무르게 되면서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인들의 정직함과 신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공항이나 카페, 택배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한국에서 지낼수록 한국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이 나날이 커졌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난생 처음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지내게 된 베니아입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살기 전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 들은 적은 있어도 한국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것도 동아시아 사회학에 대해 관심이 있고 조건이 잘 맞아오게 된 부분이 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먼 타국에서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국은 아직 휴전 국가이고 발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글을 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것이 정말 쓸데없는 걱정거리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네요. 작년 겨울 저는 잔뜩 긴장한 상태로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어떡하지, 범죄에 노출되면 어떡하지? 온갖 불안한 생각에 마음이 뒤숭숭했죠. 제가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해외를 갈 때 가장 주의하고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매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태어난 이탈리아는 낮이고 밤이고 소매치기범이 기승을 부리는 나라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소매치기는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이 된 곳이죠. 사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둑질은 일상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쉽게 경찰을 찾아갈 수도 없고 길도 잘 모르며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저희 동네만 해도 대도시지만 번화가만 벗어나면 마약에 취한 사람과 노숙자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 안 좋은 기억이 많았던 저는 도착하자마자 이중 잠금이 되어 있는 캐리어와 가방을 꼭 쥐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말 시민성이 없는 나라는 이렇게 이중 장치를 해도 물건을 어떻게든 훔쳐가는 경우가 많아요. 칼로 찢거나 잠금 장치를 훼손하면 그만이니까요. 예전에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방이 너무 가벼워서 살펴보니 가방 윗부분이 칼로 찢어져 있더군요. 그날의 일로 저는 돈뿐만 아니라 제가 아끼던 가방과 다이어리, 추억이 가득 담긴 휴대폰 속 사진들까지 전부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럽 여행을 통해서 아무리 잘 살고 돈이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런 범죄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심지어 한국은 아직 발달이 덜 된 나라라는 글을 봐서인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도 저는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경계하며 다닐 수밖에 없었죠. 의외였던 점은 제 생각보다 한국의 인천공항이 굉장히 넓고 쾌적했다는 점이에요. 직원들의 일처리 속도는 아주 빨랐고 생각보다 저를 주시하거나 신경 쓰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풀지는 않았어요. 외국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특히 공항은 워낙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혼잡도가 높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온 후 저는 장시간의 비행과 예민함 때문에 피로가 쌓여 우선 허기짐부터 채우러 식당을 찾았습니다. 마침 바로 공항 안에 햄버거 가게가 있더라고요. 들뜬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려는 순간 그때부터 저의 당황스러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게 입구의 한 공간 때문이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주문을 하러 들어가려는데 가게 입구의 한 공간에 주인 없는 캐리어들이 줄지어 있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뭐지 싶은 마음에 그곳에 쓰여있는 안내문을 살펴보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햄버거 가게를 들어갈 때는 가게 바깥에 캐리어를 두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함부로 짐을 이곳에 놓으라는 건지. 저는 황당한 마음에 가게에 들어가는 한국인을 붙잡고 왜 캐리어를 이곳에 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어요. 그러자 민지는 아주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캐리어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내부가 협소한 관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에 짐을 두고 다닙니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저는 그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이곳에다가 짐을 두고 밥을 먹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고요?
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식사를 해도 누군가 가져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를 믿고 놓고 가세요. 짐을 지키는 사람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손을 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놓인 캐리어를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고. 저는 이 순간 이걸 정말로 믿어야 하는 걸까 어리둥절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이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상냥한 민지가 저를 속이려 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 어쩐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캐리어를 그곳에 두고 햄버거를 먹으러 들어갔어요. 사실 햄버거를 먹는 매의 마음이 편치는 못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엔 저를 도와줬던 민지와 함께 합석을 했는데 그녀는 한국에서 관광지를 찾아가는 방법이나 공항에서 택시 잡는 법 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캐리어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녀의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짧은 식사를 마친 후 밖을 나섰습니다. 밖을 나서자 민지의 말대로 제 캐리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더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항버스가 오기 전 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공항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캐리어와 짐을 두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짐을 두고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자리를 오랫동안 비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마음에 이탈리아의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자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도둑이 없냐고 다 같이 신기해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무사히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며 한국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교양 수업의 과제를 위해 저와 같은 이탈리아인 교환학생 친구 5명과 함께 학교 앞 7층 카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창 한국 카페의 디저트에 빠져 있었던 저는 달콤한 디저트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죠. 한국은 어디 카페든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가 제공되어서 과제를 하기 딱 좋았거든요. 얼마가 지났을까 제 친구는 이제 그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봐야 한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기에 친구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남은 과제를 계속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친구가 나가고 얼마 안 있다가 문득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창밖을 보니 역시나 비가 내리더라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친구는 가방으로 비를 맞고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친구 쪽으로 한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 자동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급격하게 속도를 줄여보았지만 결국 제 친구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도로에 넘어진 친구를 보자마자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친구를 살펴보니 다행히 살짝 넘어진 거라 큰 상처는 없다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탓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굳어버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적 저희 친오빠가 저와 함께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저는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 탓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오빠는 워낙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 제가 신경이 쓰였는지 하루는 오빠가 친구들과 같이 노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자전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보는 눈앞에서 차에 치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큰 수술을 하고 꼼짝없이 입원한 오빠를 보면서 꼭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생각이 떠올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주변에 많은 한국인들이 친구를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와 괜찮냐고 도움을 주더라고요. 운전자도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하고 친구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 아저씨께서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면서 와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저희 대신 화를 내주었고요. 어떤 아주머니는 친구에게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는 혹시 모르는 거라고 연락처를 받아놓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친구는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그 운전자의 번호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에야 저는 카페에 노트북과 핸드폰을 그대로 놓고 왔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야 이탈리아의 카페에 노트북과 휴대폰 같은 귀중품을 놓고 가면 5분도 안 되어서 물건을 도둑 맞거든요. 심지어는 잠깐 화장실을 갈 때도 노트북을 들고 가야 했어요. 제 아무리 시민의식이 높은 한국이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는데 귀중품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죠. 자포자기 심정으로 다시 카페에 올라가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친구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카페를 들어가 보니 제 눈앞에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햄버거 가게 앞에 그대로 놓여있던 제 캐리어처럼 저희 노트북과 핸드폰이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놨는데도 말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리둥절하는 저에게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보니까 밖에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친구분은 괜찮으세요? 다행히 살짝 부딪힌 거라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대답해주니 다행이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에 친구랑 와서 먹으라고 디저트 쿠폰까지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모든 긴장이 풀려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서 저희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카페 직원에게 아무도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자 직원은 공항에서 만난 민지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누군가 물건을 훔쳐간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요. 이날의 사건은 제가 한국인들의 시민성과 도덕성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남의 물건을 만지거나 훔쳐가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끈끈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날 이후로 더 이상 한국인들에 대한 경계를 버리고 한국의 문화에 맞춰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막상 짐을 두고 다니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왜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할까라는 생각에 씁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탈리아의 가족들이 제가 살고 있는 한국에 처음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다 함께 경복궁에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에는 가족들에게 한국의 디저트를 맛보여주겠다고 다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잔식을 먹으며 한참 수다를 떨고 있는 그때 택배 아저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택배가 도착했는데 집에 혹시 안 계시냐고요. 저는 지금 밖에 나와 있으니 택배를 문 앞에 놔달라고 하고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내용을 궁금해하는 가족들에게 택배가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가족들이 제정신이냐는 얼굴로 저에게 묻더라고. 롤리 택배를 문 앞에 넣어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네, 지금 제가 집에 없으니 문 앞에 놓고 가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택배를 놔두면 누군가 가져가잖아. 저는 그제야 가족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유로운 얼굴로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죠.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얼른 택배를 가지러 가자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처음 한국에 왔을 적 꼭 제 모습 같아 웃음이 났습니다. 부모님에게 택배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곳을 즐기라며 여유 있게 대답을 했어요. 부모님은 택배의 내용물이 뭐냐며 혹시 자기들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 불편한 거냐며 이제 다 놀았으니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따가 집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라고 부모님을 달래드렸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에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한 것을 보며 한국의 밤거리는 참 활발한 것 같다고 신기해하셨습니다. 저는 공동현관에 도착하고 문 앞에 쌓여있는 많은 택배들을 보여드렸어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택배를 쌓아놓고 자신의 물건만 찾아서 집으로 들고 들어간다고요. 부모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깥에 택배들이 놓여있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니? 저는 부모님에게 제가 한국 친구들에게 항상 들었던 말을 똑같이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종종 한국의 이런 문화가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크게 한번 물건을 도둑 맞을까 겁나기도 하고요.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의 도덕의식을 믿는 재미있는 나라. 한국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외부인에 대한 무한 신뢰를 한국에 살면서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 왔다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높은 수준의 신뢰와 도덕의식에 충격을 받았던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니아 씨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 존재하는 놀라운 공동체 의식과 신뢰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물건을 도난당할 염려 없이 공공장소에 방치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이 경험담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신뢰와 상호 존중 문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문화는 우리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여 결국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문화인데요. 하지만 이런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그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뢰가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불신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 이야기는 신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만큼은 신뢰가 가득하고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영원히 남아줬으면 좋겠네요. 한국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한국인들의 양심과 도덕의식을 먼저 배우게 된 이탈리아.
여성 베냐 씨를 위해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